반갑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강사 정길홍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수납정리개발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강의의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20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정리하는 거 즐거우십니까? 아니라고요? 네. 정리하는 거 즐거운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본 과정을 왜 수강하려고 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네, 분명한 건 정리를 했을 때 얻는 효과 또는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아마 본 강의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20강을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20강이 끝나고 나면 과연 여러분이 정리를 엄청나게 잘하게 될까요? 사실 그거는 좀 욕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요. 대신에 제가 이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 놓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는 정리라는 게 진짜 재밌는 거다. 정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재밌다. 세상에 정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정리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강사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동기부여는 생기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 어떤 학습이든 재미가 먼저가 있어야 학습 효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효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와 같은 정리의 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첫 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은 오늘 정리수납 전문가의 이해입니다. 정리수납 전문가가 과연 어떤 직업군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저와 함께 낱낱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첫 번째 정리와 수납이라는 의미를 아셔야만이 정리수납 전문가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먼저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정리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줄이거나 없앤답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첫 번째로 꼽는 정리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자,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 곳에 모으거나 그리고 둘 자리에 두어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제자리란 뜻이죠. 자, 제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를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일정한 순서나 체계를 가진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사전에서는 정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리의 의미와 어떻게 좀 부합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정리, 맞아. 없애는 거, 좀 질서 정연하게 하는 거,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 자, 그거 생각하셨던 거 맞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과정에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글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딱 8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다 읽어보실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넣어두다. 어떤 곳에 넣어두는 거랍니다. 자, 우리는요. 정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가지런하게 예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죠. No. 자,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 안에는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요. 효율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밖에 즐비하게 펼쳐 놓으면서 정리정돈 했을 경우와 어딘가에 넣어두어서 정리정돈 해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건을 많이 꺼내두고요. 일사불란하게 예쁘게 정리정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 또한 정리를 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청소를 하려고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많이 꺼내둔 상태에서 정리를 했다. 자, 어찌되었건 청소를 하시려면 하나의 물건을 들고 청소하셔야 되고 또 놓였던 그 물건에도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테니까 청소기를 사용을 한다던가 닦아준다던가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자,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펼쳐두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넣어두는 이러한 수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목적을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네, 맞습니다. 어딘가에 넣어두는 완결편으로 우리의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리 전의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이 방의 용도는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큰 거울이 있고요. 자, 좌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의 사용자는 과연 어느 분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아마 연령대가 좀 있는 어머니 때 또는 할머니 정도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 이러한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듣고 자, 이렇게 바꾸어 드렸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정리수납을 말이죠. 그럼 지금의 용도는 과연 어떠한 용도 같습니까? 책상도 보이고요. 옆에 책장도 보이죠. 딱 봐도 학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정리하기 전의 모습의 사용자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성일 것이다. 또 내지는 나이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러면 정리한 후에는요. 용도는 학습의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사용자는 몇 세 정도의 연령으로 보이십니까? 네. 많아요? 중간? 낮나요? 네, 맞아요.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죠? 책을 보더라도 알록이 달록입니다. 즉, 사용자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정리하고 수납을 하는 거에 있어서 펼쳐두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딘가에 넣어두었죠. 그렇다면 그 어딘가가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 넣어두다 그 어떤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구입니다. 가구 안에다가 앞으로는 수납을 아마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실게요. 싱크대가 나왔습니다. 자, 싱크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싱크대 상부장, 싱크대 하부장이 있고 문이 이렇게 달려있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물이 보이죠. 역시나 이것도 수납을 한 거죠. 수납을 가구 안에다 한 거고요.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리 수납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사무 공간도, 여러분의 업무 공간도 이렇게 비노출, 즉 수납을 할 수 있는 정리 수납 전문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정리 수납 서비스 시 반영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을 봤을 때 애프터처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현장에서 구현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5가지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자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 아까 나왔었죠. 네, 그리고 동선도 고려합니다. 왜요? 노동의 시간, 동선이 짧아야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절도 반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에서 약간은 계절의 텀이 짧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사계절이 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어떻습니까?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계절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의 빈도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하게 이 사용하는 물건을 나는 자주 사용을 한다. 아니야, 이 물건은 나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을 해. 자, 이렇게 사용의 빈도에 따라서 물건에 놓여지는 위치, 수납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가령 자주 입는 옷들은요. 내 손이 잘 닿는 위치에다가 놓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입는 계절의 옷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두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은 곳, 저 위에, 저 밑에
두려고 하실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이미 우리는 사용의 빈도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수납 전문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걸 들어보시면 대충은 그래도 이런 걸 하는 직업이구나. 자, 알만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 및 수납이 필요한 고객의 공간과 물건에 대해서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겠답니다. 효율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한 다음에 고객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또 하나 물질적으로 자, 이렇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앞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정리수납 전문가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정리수납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 고객이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으로 세이브가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건을 아무 곳이나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시죠? 막 찾죠. 찾느라고 무엇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자, 그런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물건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즉 그래서 시간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꼭 써야만 되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간혹은 다시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죠. 네. 그러면 집에 어딘가에, 내 사무 공간 어딘가에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만 필요한 공간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니까 무엇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100평, 200평, 300평이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해야 되는 이 공간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 똑같은 그러한 물건들이 나를 지배해서 내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는 겁니다. 또 그 물건들을 입는 걸 또 사오느라고 뭘 낭비하신 거죠? 네, 물질을 낭비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고객분들께 여러분이 정리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실까요? 네, 여러분의 성공을 제가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리수납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좀 전에 슬라이드까지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컨설팅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수납 컨설팅.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사진을 봤을 때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죠. 그렇게 현장에 가셔서 직접 내가 정리하는 방법을 도와주시는 거, 직접 실행해 주시는 거, 자, 이러한 거를 컨설팅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제가 도와주시는 거, 자, 이러한 거를 정리수납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업무 수행으로는요, 자, 뭐가 있습니까? 티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정리수납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티칭입니다. 자, 그래서 티칭은요, 정리수납 방법을 가르치는 형태로서 교육기관에 가셔서 강의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교육기관에 가지 않으시고 1대1로 사무공간 또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1대1로 강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코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칭. 우리 보통 보시면 코치 전문가라는 것도 간혹 주변에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 수납과 관련되어 있는 코칭이랍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라 정리 수납과 관련되어 있는 코칭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코칭은요. 가령 예를 들면 버리지 못하는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해서 직접 이 물건의 불필요함 또 추억을 이렇게 덜어내어서 마음에서 비워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함께 도와주시고 스스로의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드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수납 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태는 크게 보시면 컨설팅, 직접 가셔서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강의의 형태로 가르쳐드리는 형태, 자 이렇게 티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객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자 코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컨설팅 저것만 생각했는데 맞다. 이 강사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나 좀 말 좀 하는데 나 말 좀 잘한다고 집에서 얘기하는데 나 그럼 강사도 한번 도전해 볼까?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강사는 아니고 현장에 가는 것도 나는 조금 건강이 좀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거 괜찮겠네. 코칭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또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 어때요? 이 강사 세 가지 다 합니다. 자,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의 활동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20강을 다 끝내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프리랜서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제가 19번째, 20번째 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열심히 달리셔야겠죠. 자,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취업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창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업하는 거 굉장히 거대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19번째 강, 20번째 그 강의 때까지 열심히 함께 막 달려가시자고요. 네. 자, 저는요 처음에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쯤에는요 벌써 한참 된 일이긴 하네요. 자, 그때는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것 자체의 직업군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저 혼자 이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강의 때 제가 어떻게 일을 시작을 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 자체가 한 번도 직업군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알아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하나씩 터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게 뭡니까? 제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창업을 멋들어지게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꾸준하게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퀴즈입니다. 제가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자,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맞췄습니다. 창업이죠. 좀 전에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직업군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예 이런 직업군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딘가에 가서 취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가능합니다. 세 가지 다도 다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잘만 따라오시면 제가 분명히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네 번째로 정리수납 서비스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요. 2009년도에 정리수납 전문가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이런 직업군도 몰랐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도 아마 이때쯤에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났더니 한 3년 정도 흐르면서요. 본격적으로 정리회사가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3년에요. KBS 뉴스타임에서, KBS 그러면 공영방송 아닙니까? 네, 그 방송에서요. 본격적으로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납 정리 전문가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TV의 뉴스에 나왔던 걸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주부가 재취업할 수 있는 도전 직업 60선을 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도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왔던 정보를 뉴스에서 방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여타 몇 가지 직업군도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딱 자리하고 있네요.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 수납 정리 전문가라고요. 그것도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주부로서도 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 여성, 성비가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주부분들 대상으로 직업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꾸몄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면 2020년도에 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적립수납 서비스의 시장이요 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쯤부터는 누구나라고 하면 그렇긴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적립수납 서비스라는 게 있대, 적립수납 컨설팅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맞아, 나 들어는 봤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적립수납 서비스에 그러면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가정 내에서요. 전문적인 서비스, 즉 적립수납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떤 고객님이 제가 인테리어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 매장을 할 때 한 여성분의 고객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저기 길 건너에 보이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의 앞에 베란다에 창고를 좀 짜주세요. 그 창고를 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나 매장의 직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요. 고객이 오셔서 나한테 금액을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맞아요. 2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겠죠.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고객님, 베란다 창고장 안에 어떤 물건들을 넣으실 건가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분이요.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게요. 뭐 넣을까요? 딱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객님, 아무래도 창고라는 공간은 꺼내두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물건들, 보이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넣어두는 공간이니 아마 고객님 댁에도 그러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의 창고장을 짜는데, 맞추는데 비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다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고객님 댁에 창고에 넣을 법한 물건을 제가 좀 봐드리고 그 물건들이 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을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설계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비용은 동일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객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 시간을 정합시다. 언제 오실래요? 왜요? 그 고객분은 그런 내용의 서비스 응대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걸요. 자,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자, 방문을 드렸더니 그 댁이 큰 집이신 거예요. 큰 집. 제사 지내시고 막 이러시고. 또 배우자분께서는 골프 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골프백들이 거실 곳곳에 즐비하게. 또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병풍도 어디 출입문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교자상도 문 뒤에 숨어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물건들의 사이즈를 다 재서 시공하는 날 직접 시공 기사분들이 시공을 다 끝내시고 나니 제가 그 물건들을 다 넣어드렸죠. 즉 아까 우리 배웠던 수납 어떤 곳에 창고장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분께서 보시게끔 해드렸죠. 자, 그때 뭡니까? 짜라짜라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고객분이 그 광경을 보시고 저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또는 힌트를 주셨어요. 실장님, 이게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아요. 라고 저한테 팁을 주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 내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고객들로부터 요청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직업사전에요. 정식으로 직업군으로 등재가 됩니다. 여기에 등재된 이름은요. 적립수납 컨설턴트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칭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적립수납 컨설턴트, 적립수납 전문가, 수납정리 전문가, 수납정리 컨설턴트 다
다 유사한 직종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 좀 전에 제가 저를 찾아왔던 그 고객님처럼요. 네, 점점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요. 맞벌이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서 여성 경제 활동들이 점점 증가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집안에 또는 사무 공간 어딘가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더라. 점점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점점 80세, 90세 점점 나이대가 많이 이제 늘어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집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니 틈새 시장으로요. 정리수납 서비스가 굉장히 핫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을 해달라고 저와 같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비용을 회사에다가 국가에서 이런 회사에다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용을 받고요. 어디를 갑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의 집에 방문을 해서요. 네, 이러한 공간을 정리수납 컨설팅,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러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이런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일부러 나라의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 의뢰를 한다는 것, 이 직업군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굳이 제 말로 해야 돼요? 너무 밝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물품의 자원 풍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거 아주 풍족스럽죠. 그래서 저장 강박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사진에 보시듯이 마지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굉장히 용이한 구매 시스템이 있죠. 우리는 물건 구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직접 내가 걸어가서 마트나 시장을 가서 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는 시스템도 있지만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자, 손가락으로 띠띠띠띠띠 전화해서 오기도 하고요. 휴대폰에 누르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컴퓨터로요.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용이한 구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은 점점 우리 집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똑같은 어려움을 고객들이 여러분께 의뢰를 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성의 맞벌이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프 보시면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점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는 직업군이 점점 전방에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사 서비스의 의존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여기에 가장 비례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정리수납 서비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할 덕목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요. 업종별로 그러면 정리수납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정리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사 서비스 회사가 있죠. 이사업체, 이사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났더니 고객들이 정리정돈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정리정돈 그냥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렇게 옮겨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정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케어, 집안 관리하는 거에 관련이 있는 가사 서비스, 베이비시터 또는 산후관리사, 재가관리 다 마찬가지로 홈케어, 정리랑 접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매장했었다. 자,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가전회사, 건설회사도요. VVIP들한테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면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 하시겠습니까? 요거 하시겠습니까? 그중에 요거라는 거 하나가 바로 정리수납 서비스라는 거죠. 고객님,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정리수납 서비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세부 전문가로서는요. 창고 정리 전문가도 좀 세분화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책이 있는 공간, 그리고 병원 정리 전문가. 실제 저의 제자 강사님이 병원만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사무 정리, 또 아이방만. 혹시 방과후 학습 교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셨거나 아이 교육과 관련이 있던 분야를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은요. 아이방만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정리 전문가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무척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장 정리 전문가요. 자, 전체 강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은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이해를 들으셨지만 마지막까지 20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2강부터 4강까지는 정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즉 정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들으셔야 나머지 공간에 이 공식을 다 대입해서 좀 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5강에서부터 10강까지는 옷과 그 다음에 침구 정리하는 방법, 실습도 병행을 할 거니까 꼭 함께 해보실게요. 그리고 나면 각종 잡동사니 종류를 11번째 강의에서 다뤄볼 거고요. 욕실, 세탁실, 창고, 신발장 한 번 정리를 하면 쭉 유지할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싱크대 정리, 그 다음에 냉장고 정리입니다. 19번째, 20번째는 본 강의를 듣고 필드에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강의를 19번째, 20번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첫 번째는 정리수납에 대한 의미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이 전문가가 어떤 직업군인지, 마지막으로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리뷰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첫 강의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첫 강의를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다음번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